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아침 산책 나와서 바다를 앞에 놓고 오늘도 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일본 이야기 하다가 중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1000년대 초반까지는 백제가 지배한 나라였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 얘기 하던 중에 호족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호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이 일본이든 백제든 왕권을 옹립하는 데 있어서 왕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호족들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족들이 외의 땅, 일본의 땅에도 있었고, 한국의 백제의 땅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백제보다는 일본 외 쪽에서의 호족들의 역할이 지대했고, 그것이 결국은, 외의 역사를,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오늘날까지 이르는 일본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세력이 바로 호족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제보다는 일본 땅에 있는 호족 세력에 대해서 그 내력과 현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도 연결이 되는지 연결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에 있었던 백제에 있었던 그 유민들이 결국은 이제 외의 땅으로 넘어가서 이제 야마토 정권의 핵심 그룹이 되고 또 왕권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천황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황가를 이루는데 있어서 그 호족 세력 중에 초기에 기억해야 될 호족 세력이 누구냐면 모노노베시 이전에 오토모노 무라지라고 하는 오토모노 가나무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고구려 쪽 유민으로 생각은 되는데, 결국 이제 외의 땅에 오면 어디로 하나로 지배하게 되냐면은 백제 통치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흡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모노 무라지 때에 이미 비루백제 반도에서 넘어온 백제 유민들의 힘이, 권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 오토모노 무라지도 이제 거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토모노 무라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오토모노 가나무라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475년에 백제 게로왕이 죽기 전에 이제 사건이 뭐였냐면 461년에 있었던 외로 넘어간 그 고니키라고 하는 그 인물이 결국은 일본에 가서 왕권을 창출하면서 천황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천황가를 저는 이제 유략 응약천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략 텐노를 옹립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그 당시의 호족이었던 오토모노 무라지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런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호족 세력인,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강력한 호족 세력인 바로 이 모노노베시와 협력해서 응약천황, 다시 말해서 유략 텐노, 다시 말해서 곤지, 게로왕의 동생, 백제에서 넘어간 게로왕의 동생을 천황으로 옹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던 이 오토모노 무라지라고 하는 호족 세력은 사실은 이제 모노노베시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모노노베시가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호족도 종류가 있어요. 오토모노 무라지나 그리고 모노노베시는 사실은 가신 그룹에 해당이 되죠.
등급으로 얘기하면 황족, 호족은 1등급이라 그러면 오토모노 무라지나 그리고 모노노베시는 2등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등 그룹은 누가 있느냐? 바로 그 유명한 소가시, 소가노 이나메, 소가노 이나메에서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가노 이루카로 끝나는 소가시가 사실은 1등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1등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후지와라시, 나가토미노 가마타리,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오토모노 무라지가 지는 해가 되고 떠오르는 해는 이제 모노노베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0년대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500년대에 이제 핵심 권력 호족에 누가 등장하냐면 또 다른 이제 백제에서 넘어가게 되는 바로 이 소가시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 소가시는요, 원래 소가의 뜻은요, 스가에서 왔다 그럽니다. 스가 그러면은 가장 최근까지 그 일본의 그 총리 대신을 지낸 스가 관방장관 하다가 이제 아베 신조가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기시다로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스가시, 스가라는 뜻은 뭐냐면 그 식물 이름이에요. 왕골이라고 있죠. 왕골이 바로 스가입니다. 스가. 근데 이제 스가에서 왔다고 해요. 소가라고 하는 이름은. 근데 소가씨의 원류는 어디냐? 백제입니다. 백제 어느 왕 때냐면은 이제 비루백제하고 온조백제가 합쳐지는 시점쯤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목나국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 중에 하나, 지방 국가 중에 하나 목나국인데 목나라고 하는 나무 목자입니다. 거기에서 온 성씨가 바로 이 소가씨의 원류예요. 그러니까 근초고왕, 백제의 근초고왕 때부터 이미 이 소가씨는 한국 땅에, 백제 땅에서 이 목씨로, 그래서 목나 근자, 목나 만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목씨가 결국은 백제 땅에서 이제 밀려서 쫓겨납니다. 사실은 왕실의 거의 2인자 3인자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던 중에 이 가야를 정벌하고 백제가 힘이 커가는 중에 그때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 목나씨가 결국은 그 비리가 들춰남으로 인해서 쫓겨나듯 해서 일본 땅으로, 외의 땅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성씨를 창출해냈는데 그게 바로 소가씨예요. 그런데 이 소가씨는요, 얼마나 그 끈질기고 기냐 하면은 그 수명이, 그 가문의 수명이 오늘날 2020년대 일본 땅에도 아직도 소가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는 해봐야 뭐 우리하고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소가씨가 결국은 500년대에 이제 백제에서 오경박사 등이 일본 외의 땅에다 기술과 학문과 제도를 전래할 때, 불교가 들어올 때 가장 힘이 왕성했던 세력이 바로 소가씨 호족인데, 그래서 이 소가씨가 결국은 이제 황실로 진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을 이제 황실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황족이 되는 거죠. 황족이 돼서 1등 이제 호족이 됩니다. 그랬던 소가씨를 제거한 그룹이 바로 이제 645년에 있었던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이 후지와라씨. 나중에 후지와라씨의 성씨를 받게 되는 이 가문에 의해서, 이 호족 가문에 의해서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소가씨가 645년에 소가노 이루카라고 하는 당시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같은 소가씨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그리고 나카노에 등에 의해서 이제 목이 달아나면서 이 소가씨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렇다고 소가시 가문이 완전히 멸절됐느냐, 삼족을 멸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소가시의 그 여인들은 황실 안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성씨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늘날의 이시카와, 저 위쪽에 가면 일본의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이시카와 현에 있는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시카와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성씨를 바꿔가면서 소가시는 여전히 2020년대에도 여기저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후지와라 씨. 후지와라 씨는 이제 정말로 이제 가장 그 수명이 길고 정치의 전면에 나오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후지와라 씨인데, 이 후지와라 씨의 원래 이름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또는 나카토미노 가마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후지와라 씨가 이제 645년에 이 그 을사의 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의 정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역시 이제 소가시와 마찬가지로 황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미 계열이에요. 나카토 오미니까. 오미 계열은 2급이거든요. 이제 급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황족이 아니라 원래는 가신 그룹에 해당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의 딸을 이 황실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외척 세력으로 올라가면서 황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 자신들의 딸 그룹에서 나오는 아들들이 이제 천황이 되니까. 그래서 소가시와 마찬가지로 이 후지와라 씨는 소가시가 밟았던 그 길 그대로 쫓아가면서 수명은 완전히 길어지는, 그래서 언제까지 그 표면상으로 후지와라 씨가 지배하냐면 1000년대 초반 막부가 등장할 때까지는 전면에 있다가, 이제 막부가 등장하면서 이 후지와라 씨도 후방으로 넘어가지만 이제 뒤에서 정치하는, 그래서 일본의 정치 형태 중에 색강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섭정 그리고 관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백의 역할을 오랜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 세력이 들어오는 가마쿠라, 그 다음에 무로마치, 그리고 이후에 이 전국시대, 다시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앞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누르고 등장하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 막부 그룹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다이묘가 생기고, 또 쇼군이라고 하는 무신절 권력의 정점에 이르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에도 이 후지와라 씨는 후방에서 계속 후견인과 영향력을 펼칩니다. 심지어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가 잘 아는 풍신수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후지와라 씨 가문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양자 입적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후지와라 가문의 양자로서 이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후지와라 히데요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죠. 어쨌든 후견인이 되어 줍니다, 후지와라 씨가.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평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지와라 씨는 그걸로 끝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후에 후지와라 씨는 5개의 가문을 형성을 합니다.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최소한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계속해서 이제 뿌리 내리기를 하면서 권력을 쥐게 되죠. 그게 이제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오늘날에 이를 때까지도 이제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권력의 후방에 있으면서 경제 부분에, 돈줄에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후지와라 씨가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지자 들어가면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후지타, 후지모리,
그런 것이 다 후지와라 씨와 연결이 되고 이제 이름을 바꿔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이 고노에라고 하는 성씨를 새롭게 만들어내게 돼요. 이 고노에는 사실은 일본 이 초기 막부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화로 가면서 이제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이 군국주의로 들어갈 때에 총리 대신을 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고노에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근대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 역시도 원래 이토 히로부미는 성씨가 이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토를 바꾼 이유도 바로 토에 이제 후지가 들어가거든요. 등나무 등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토씨로 양자 입적했고 원래 성씨는 하야시 임씨 수풀림입니다. 수풀림. 그래서 그의 조상이 경상도 지역이었다. 먼 조상은 경상도 쪽에서 다시 말해서 신라 후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의 원래 조상은 그도 역시 예맥 쪽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인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지역으로 보면 아직도 일본의 정치 1번지는 야마구치현이잖아요. 야마구치의 핵심 그룹들은 다 백제의 후예들이에요. 또 큐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근대화로 들어갈 때 이제 사조도매라고 하는 사츠마번하고 초슈번이 이제 동맹을 이루게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사카모토 료마의 역할도 있지만 결국은 핵심 세력이었던 사츠마번 역시도 우리 예맥 쪽의 후예들의 핵심 항쟁 중앙정부에 대립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백제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츠마번도 그렇고 추오슈, 다시 말해서 지금의 야마구치현도 그렇고 다 우리 조상들의 후예들, 예맥 쪽의 후예들이 중앙정부와 항상 대립을 하게 되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게 오늘날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치의 전면에 나와 있는 인물들, 기시다. 이전에는 기시노부스케, 그 다음에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가 되는 아베 신조. 이 아베 씨 역시도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이 되면 언급을 하겠지만, 역시도 예맥 쪽의 후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인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조상의 피를 갖고 있는 예맥족이고 동이족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깜짝 놀랄 텐데 오늘날 그 일본이 지금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 광산의 사도씨가 바로 이 소가씨의 후예요. 다시 말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가 나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맥족 동이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안타까운 36년의 일제시대를 주인공이 되었던 그 악역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핵심 세력의 많은 부분이 우리 조상과 연결이 돼요. 사실은 결국 동족이 동족을 피해를 주게 되고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오늘날의 남북 간의 대립구도 역시도 사실은 같은 동족 간의 대립구도인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얄밉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피해를 줬고 그래서 그 역사를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가장 철천지 원수 이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말이죠. 유튜브에서 일본 얘기하거나 또 종교 얘기하면 되게 시청률이 뚝 떨어져요. 그럴 정도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한국과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캐내고 들어가 보면
결국 같은 라인상에 같은 조상과 피를 나눈 동포 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은 우리 조상들, 백제를 중심으로 한 조상들이 이 일본 땅에 넘어가서 권력을 창출했고 오랜 기간 동안 천황가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서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시절은 최소한 1000년대 초반까지는 두각을 눈앞에 나타내고 있었고, 이후에는 후방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 예맥족이자 동이족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허튼 말이 아닌 것이, 멀리 하기에는 너무나 가깝기도 한 민족이 바로 국가가 바로 일본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이제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변이 시끄러워져서 자,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